K바이오밸리 TF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경기도에서 9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9개 지역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이하 그거 필요하고요.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산업과가 생겼는데 사실 공무원들 역량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충원해 줘야죠. 경기도의 그 부채 증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정말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대출을 해주는 게 청년 기본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1인당 500만 원씩 3% 안팎의 그 금리로 해서 10년 동안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빌릴 수 있게 한 그런 설계를 한 거죠. 청년 기본 대출에 대해 청년의 도덕적 해이와 사업 대상의 적절성 문제, 사업 설계의 명확성 부족 등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상황 등을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행여나 있을 부작용을 고민해서 정비하고 또 정비해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전 관련해서 또 이전 대상 기관의 복리후생을 갖고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든 불쾌합니다. 도가 기관과의 소통 부재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든 산하기관의 문제를 집행부하고 계속 소통 채널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여기까지 와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관과 도가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도끼리 업무 협의해가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귀중한 시간에 상임위원들 전체도 16명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조례 입법 예고가 10월 5일 날 됐어요. 도지사 명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 정책을 담았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지금 광역 단위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안전관리실이나 노동국에서 역할 분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부서 실무선에서도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협의 체계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덕지구가 굉장히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장 큰 피해는 거기 거주하고 계신 원주민들이에요. 집수리 한번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런 상황이고 너무 지쳤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피해보는 주민들의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구 지정 해지하는 것도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해제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더 이상은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자유구역청에서 굉장히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전하는 단체에 그다음에 이전을 희망하는 곳에 협의사항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다뤄놨습니다. 또 직원들의 복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까지도 실제로는 법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거는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안심을 가지고 누가 됐든 간에 그거를 좀 염두에 주셔서 아직도 10개 이상의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고요. 그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는 특별법을 통해서 이전하신 분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좀 규칙을 만드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화폐 발행 시 그 보조금 부담 없는 국가가 그 부가가치세 형태로 전부 징수해서 국고에 이제 귀속이 되죠. 그러면 돈은 광역이나 기초가 냈는데 귀속은 국가에 되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일종의 부당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다시 광역이나 기초에 보통교부세 형태로 교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골목상권은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골목 상점가로 편입을 시키기 위한 이 중기부 특별법의 그 조건이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의 그 상점가 지정의 요건이 좀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이걸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골목 상점가, 골목 상권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그 일자리 재단의 설립 목적을 보면 양질의 직업 알선과 직업 정보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네.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잡아봐야 으면 일자리를 잡을 게 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본연이 분석을 좀 해보니까 구인 정보가 너무 약해요. 그럼 경기도민 입장에서 잡아봐가 경기도의 예산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예산인데 일자리 정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그 사이트의 본질에 충실한 콘텐츠로만 구성을 해도 도민들이 이용할까 말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카페 자영업자들이 많이 혜택을 보시고 좋은 또 사례도 있었어요.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이 예산을 주다가 끊기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잘못된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우리 도에서도 꼭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심사위원 그 평가에 의해서 최종 결정자를 이제 뽑는다는 얘기죠. 심사위원들이 검토한 평가에 대해서 혹시 이제 본 의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사견과 같은 또 문제가 없는지, 경기도에서는 신청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그 최종적인 그 형평성에 대해서 검토는 하였는지, 심사위원들이 그 평가 그 자료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사회경제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 기업도 지원하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기르지 못하면서 경제원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과연 경기도민을 위한 것인가? 출자 출연기관의 방만한 업무 처리와 예산 집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쪼개기나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서의 수의계약의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향후 업무 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회사 측이 쓰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해서 네네. 본인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면. 그래서 일자리 재단에 얘기를 했고, 일자리 재단 측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중재였지만 결국 이분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근로계약 체결이 안 되신 거예요, 일자리 재단에서. 그럼 이렇게 체결되지 않은 분들한테 그 새로운 그 실습을 통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텔 사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연 그 330객실이 있는 앵커 호텔이 꼭 킨텍스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진행된 사항은 없고, 단지 고양시하고 협력이 잘 됐을 때 부지 매입비가 1,000억 정도고, 지금 이게 그냥 현황이라고 보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이스 산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하기를 부탁드렸고, 답변은 지연되고 있지만 향후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